안녕하세요. 최근 대만의 이슈와 뉴스, 소식 등을 알려드리며 최근 날씨와 향후 일주일간의 날씨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대만 설명서 채널에는 대만에 대한 매달 날씨와 여행지, 교통정보, 추천 여행지, 제가 여기 현지에서 살면서 일반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도 많이 소개를 시켜 놓았습니다. 아직 한국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곳도 많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 카페 중에 포모사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포모사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거 대만 관련 카페입니다.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진 않지만 좋은 카페여서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대만을 여행 오시거나 대만 한 달 살기, 유학 등을 하시는 분들은 포모사라는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베이의 최근 날씨와 향후 일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이베이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한마디로 체감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고요. 40도 이상이 항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감 온도가요. 일반 온도는 최고가 38도까지 올라가고요. 39도를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많이 안 올라가는 날이 36도고요. 그래서 많이 덥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덥고요. 습도가 높은 날도 많아서 체감 온도가 쉽게 올라갑니다. 대만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향후 일주일 동안 온도를 알아보면 보통 26도에서 28도, 최저 기온이 그렇습니다. 26도에서 28도고 최고 기온은 36도, 39도까지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45도까지 우습게 올라가겠죠. 45도가 넘는 날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무더운 날은 스콜성 비가 한 번씩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스콜성 비가 한 번 내리면 그 다음에 저녁에는 보통 시원해집니다. 근데 스콜성 비가 한번 내릴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붓습니다. 단시간 내에요. 만약에 스콜성 비가 한번 퍼부을 때는 실내 같은데 좀 숨어 있다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도와 향후 일주일 정도 날씨는 타이베이에 한국의 가장 더울 때 날씨보다 조금 더 덥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만의 타이뚱에서는 4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온열 환자도 많이 늘었고요. 대만 뉴스에서도 최근 덥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지금 대만이 많이 더운 상태입니다. 이번 소식은 코로나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만에서도 코로나19가 최근에 약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한 환자의 수가요, 최근에 30% 정도 증가했고 병원 방문은 약 6% 정도 증가했다고 대만 질병청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하는 단계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뉴스에서도 코로나 예방 접종을 위해 약 500만 키트 정도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더워지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죠.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하철 같은 곳을 타보면 대만에서는 마스크를 좀 더 철저히 최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제 주변에서도 병원은 가지 않지만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만에서는 10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개인과 의료 종사자, 임산부에게 두 가지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음악이 띵띵띵띵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는 대만에서 쓰레기 차가 올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대만은 아직도 쓰레기 수거를,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저희가 했던 방식으로 차가 와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본인의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차에 던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직 한쪽에 쓰레기를 모아두거나 분리수거를 모아두는 방식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대만이 많이 덥죠. 6개월 이상이 거의 한국 한여름이니까요. 아마도 모아두면 몇 시간 안에
엄청난 악취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쓰레기차가 오네요. 저도 어릴 적에 그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도 쓰레기차가 오면 쓰레기를 버리러 많이 밖에 나갔었죠. 그러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대만은 아직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큰 아파트는 이제 따로 관리실에서 모아주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대만의 쓰레기 버리는 것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보면은 일주일에 5번 정도 옵니다. 하루에 2번 오고요. 그리고 앞에 일반 쓰레기 차가 지나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그 재활용 쓰레기 차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각자 내려가서 쓰레기를 그곳에 던지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모으는 것을 싣고 다닙니다. 그곳에 본인이 직접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뭐 큰 아파트나 좀 큰 커뮤니티는 따로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으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 내려다 주면은 쓰레기차가 오면 한꺼번에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순번을 정해서 버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은 대만에서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중에는 중국인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인과 대만인 사이에 결혼을 했더라도 대만에서는 그 대만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시민권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만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중국, 마카오, 홍콩 마찬가지죠. 특별한 관계죠. 최근에는 홍콩, 마카오에서 중국 국적을 버리고 이제 대만으로 이민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 이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사람은 대만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이중 국적을 미국인에게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에 대만인의 해외 결혼 숫자를 살펴보면요. 중국 본토 출신은 36만 명 정도 되고요. 홍콩과 마카오 출신은 2만 2천 명입니다. 베트남인은 약 11만 7천 명 정도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인으로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필리핀인은 11,600명 정도 되고요. 태국인은 10,000명, 일본인은 6,000명, 캄보디아인 4,300명, 한국인은 2,268명이었습니다. 일본인이 약 6,0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인은 2,200명 정도 되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은 좀 비슷한 비율로 결혼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 한 주간 이모저모 소식 등 대만의 날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만이 최근도 많이 덥습니다. 한국도 장마 시즌이기도 하고요. 장마 끝나면 곧 많이 더워질 텐데 코로나도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고요. 건강에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